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개요, 상속재산 파산의 의의.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는 상속을 계기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그 자체가 채무자가 됩니다. 상속재산 자체는 원래 권리의무 객체이고 파산자를 관념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수하지만 특별히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는 이용 실적이 거의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일본도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이용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동정지방재판소 파산재생부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인 것이 명백하면 통상은 상속 포기를 하는 점,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일본 민법 929조가 한정승인자에 대해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의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기한 간이한 청산 절차가 사실상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의 대체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이 간이한 한정승인에 기한 간이한 청산 절차가 또 활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법원에서 이제 권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저조한 편이었는데 주된 이유는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4절 3관의 청산 절차가 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고 상속재산 파산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평한 상속채무 청산 절차의 진행과 상속인의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자의 채권 해소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를 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여 2017년 7월 17일부터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안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해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아마 한 수십 건, 100건도 넘을 것 같아요. 개인 파산 관제인들도 좀 44명이 있는데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한 달에 한 건, 많으면 한 달에 한 건, 분기에 한 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4-5건 하면 관제인 전체적으로는 한 200건 되죠. 40건이면. 그래서 분기에 한 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분기 내지 반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00건 이상 되죠. 자, 그럼 상속재산 파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갑이 공평한 변제가 가장 크죠. 상속재산 파산은 중립적이고 공평한 파산관제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채권조사 확정 절차 등 적정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 부인권이나 상계 금지 규정의 적용 등 파산재단의 실제적 확보수단도 가지는 엄격한 청산 절차입니다. 한정승이나 재산분리도 일종의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로서의 측면을 갖지만 한정승인에 대한 청산 절차는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한정승인 한 상속인에 맡기고 있는데 한정상속인이 민법에 규정한 청산 관련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를 판단하여 먼저 변제하고 일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 이행에 상당한 부담이 있죠. 실무상 한정승인 수리심판이 있는 경우 한정상속인에 의해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상속채권자에 의한 개별적인 청구나 집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정상속인은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도 상속채권자를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산관제인 2007년부터 했는데요. 변호사 2000년부터 하고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정승인은 딱 2건 한정이 있습니다. 그때 파산관제인 경험을 되살려서 변제 절차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선권 있는 세금, 그 다음에 안분비례해서, 그 다음에 신고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공고는 못해도 통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는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어서
그나마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예금 같은 거. 망인의 예금이 그때 뭐 수천만 원 있는 분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뭐 몇백만 원 있었고, 그래서 그걸 n분의 1로 나눠주는 절차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거나 조세 채권이 많거나 이럴 때는 일반인들도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이건 이미 배웠죠, 저희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규속이라는 부담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효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과세도 비과세 되느냐의 점에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아니죠. 취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정승인의 단점으로 지금, 한정승인의 단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죠. 이거 지금 몇천만원,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해서 몇천만원 취득세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채권자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 파산 원인 소명을 불효합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채무자해석법 299조 제4항의 반대 해석상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설의 문제는 후술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이 법률 구성.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가 누구냐? 상속재산 자체입니다. 종래 상속재산 파산이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상속인 채무자설이다. 이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채무자는 상속인이라는 견해입니다. 과거 일본 판례는 상속재산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이고 그 주체는 상속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채무자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대결 효화 6년 소화 6년이면 여기다 2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31년이죠. 1931년경이죠. 옛날 판례죠. 그런데 이러한 상속인 채무자설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파산과 상속재산이 파산이 구별되어 있고 구파산법 126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제2차적인 신청권자로밖에 취급되지 않은 점, 구파산법 12조 제2항을 상속인에게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채무자설이다.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채무자설은 피상속인 사망한 뒤에도 유산이 상속인이 고유재산과 혼동되지 않는 동안은 피상속인이 법주체성의 잔영에 기초하여 파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채무자설은 이미 사망하여 파산 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속재산 그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절차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파산, 수유자의 파산. 먼저 상속재산의 파산은 이른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측의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이 파산을 받는 경우에 파산재단 및 파산채권에 대하여 고유한 규율을 두고 있는 상속인이 파산이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파산성호가 있는 경우를 수유라는 수유자의 파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파산하더라도 반드시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병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 건데 이분이 자기 개인 파산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 한 다음에 그 상속재산 파산을 별도로 안 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개인 파산 절차에서 망인의 그 사람이 한정승인 한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하고 망인의 채권자, 상속채권자의 재단을 분리하고 이 개인 재산도 분리해서 각각 변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병존한 일이 이런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생깁니다. 그때는 만약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때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해서 각각의 파산재단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상속인이 제가 지금 한 사건처럼 한정 승인한 때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에서만 권리 행사가 인정됩니다. 법 436조. 그래서 이 재단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망인의 재단, 망인의 상속재산하고 채무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통장도 따로 만들고 채권신고도 따로 받고 각각의 재단 채권도 구별해서 그 변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례는 아마 사례 분석에서 아마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뭐 한 2, 3년에 하나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사건에서도 이런 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상속재산 한정 승인한 사람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려워서 왔어요. 그러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마침 그분의 어떤 이제 형제 자매를 상속을 해서 한정 승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정 승인에 기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또 해줘야 되겠죠. 별개로. 그 다음에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와의 관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이 고유채권자의 이익을 조성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파산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기능으로서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지키고 동시에 상속인이 고유재산을 상속채권자로부터 지킨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파산과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관계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한정승인은 양자 모두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의 취급을 차단함으로써 상속인, 아울러 상속인이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상속인, 상속인이 고유채권자,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형평을 꾀하면서 상속재산의 종국적 청산을 처리하는 절차로서는 불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분리가 충분히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법원이 한정승인 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자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1026조 3호에서.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책임 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가지는 전문성, 공정성,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공평한 상속재산 청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에 불과한데 법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이죠. 중구난방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전문가인 파산관제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평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 절차보다 우월합니다. 또한 재산분리도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만 역시 채무가 초과한 경우 상속재산의 필요성을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파산 취소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는 중지됩니다. 법 346조. 이를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299조 제2항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죠. 한편 채무자회생법 346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법 제346조는 상속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 취소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 절차 계속 중에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는 중지되고 상속인이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에서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청산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청산의 권한을 갖지 않은 또는 청산의 권한을 단독으로 갖지 않는 상속인이 파산함을 인하여 상속재산의 청산 권한이 전면적으로 당해 상속인이 파산관제에게 이전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복수의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본연의 방식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신파산법은 이와 같은 비판적 고려에서 상속인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은 한정승인 또는 분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단 당해 상속인만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무 변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때에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는 중지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즉 당해 상속인만이 청산을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승인 절차가 중지되고 상속재산의 전면적 관리처분권이 당해 상속인이 파산관제인에서 담당한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몇 가지 하죠. 상속재산 파산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의의, 상속인이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과의 구별, 민법상의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와의 관계,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봤고요.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파산의 장점,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평한 변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채권자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 파산 원인을 소명을 불효하다는 점, 이 세 가지.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이제 다음에는 요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